이재명 대통령이 미일 중 주요 3개국 정상과의 통화를 모두 마치면서 정상외교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통화가 미국, 일본, 중국 순으로 이뤄진 걸 두고 이재명 정부의 외교 방향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 만에 미일 중 세 정상과의 통화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참석을 일주일 앞두고 본격적으로 정상 외교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는 취임 후 상견례 성격이라며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방위비나 주한미군 철수 같은 민감한 현안이 다뤄지지 않은 데 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선 미국을 겨냥한 듯한 발언이 나왔다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통화에서 혼란으로 뒤엉킨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더욱 확실성을 불어넣어야 한다.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미중 갈등 속 민감한 내용까지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발신자 측에 확인할 내용이라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순으로 통화한 것을 놓고 한미일 협력을 중심에 둔 실용 외교 노선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후보 시절에도 핵심이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한미일 협력을 발전시키고 현재로서는 그것을 실행하고 이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 주석과의 통화는 30분으로 앞선 트럼프 대통령 20분, 이시바 총리 25분보다 길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의미 있는 차이라 보기 어렵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내란 동조 혐의를 받고 있는 조태용 국정원장의 사표를 수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 이어서 조 전 원장까지 이 대통령은 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은 정부 인사들의 사표만 골라서 받고 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사표가 수리된 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당일인 지난 4일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조 전 원장이 사표 수리 다음 날 비공개 퇴임식을 갖고 국정원을 떠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괄 사의를 표명한 국무위원 가운데 유일하게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사표만 즉각 수리한 이 대통령이 같은 날 조 전 원장의 사의도 받아들인 겁니다. 국정 연속성을 강조하며 국무위원 대부분의 사의를 반려한 이 대통령이 두 사람의 사표만 골라 수리한 건 이들이 내란에 상당 부분 연루돼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과 당일에 걸쳐 김건희 여사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금방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 역시 비상계엄 이튿날 삼청동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하는 등 내란 동조 혐의로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안가 회동 멤버인 이완규 법제처장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도 했는데 이 대통령의 취임 직후 단행된 이 같은 인사조치엔 내란 종식 의지가 반영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JTBC는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김건희 여사와 건진 법사가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도 처음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건진 법사는 자신의 인사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김 여사는 곧 연락하겠다고 답을 합니다. 건진 법사는 김 여사 명의의 전화번호는 맞지만 다른 사람과 문자를 주고받은 거라고 주장합니다. 김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이후 건진 법사는 김건희 여사 연락처로 세 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건진은 윤핵관 측에서 제 사람을 쓰지 말라고 했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윤핵관에게 연락하겠다며 인사청탁과 관련해 강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나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을 보고 권력의 무서움을 느꼈다고도 했습니다. 이 같은 문자를 받은 김 여사는 곧 연락드리겠다며 단문자를 보냈습니다. 두 사람이 문자를 주고받던 때는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윤핵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를 좌지우지하던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때 민간인인 건진법사가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에게 강한 어조로 불만을 토로하며 잇따라 문자를 보내고 이걸 받은 김 여사가 별다른 반응 없이 연락하겠다고만 답하는 장면이 연출된 겁니다. 검찰은 건진법사의 휴대전화에서 지난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해당 내용을 비롯해 두 사람이 여러 차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건진법사는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 본인이 아닌 김 여사 측과 소통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김 여사 명의의 번호는 맞지만 실제 사용자는 김 여사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검찰은 건진법사가 김 여사에게 당당하게 자리를 요구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배경과 실제로 인사청탁이 성공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여전히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군인들이 상부 지시를 받았다는데 그 상부는 대통령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혜미 기자와 바로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윤 전 대통령이 어제 6번째 재판에서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네. 상부는 대통령이 아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얘기입니까? 네,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한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 여단장이 이 곽종근 사령관을 통해서 상부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이 군에서 상부는 합참과 국방부까지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상부가 지시했다는데 그 상부는 내가 아니다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표를 하나 보면서 좀 따져보겠습니다. 네.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일반적인 군 지휘 체계입니다. 곽종근 사령관과 이상현 여단장 모두 이 작전부대인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입니다. 지휘 라인에는 육군 참모총장 그리고 합참의장 그리고 위에는 국방부 장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가장 위에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헌법이 정한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흔히 대통령을 군의 최상부다라고 말하는데도 전직 대통령이 그 사실을 부인한 겁니다. 네. 굳이 이렇게 지휘 체계를 살펴보지 않더라도 사실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라는 건 상식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주장을 할까요? 네, 곽 전 사령관과 이 전 여단장은 계엄 직후부터 아주 일관되게 국회 의결을 방해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고 그 상부는 대통령이라고 말해왔습니다. 한번 확인하시죠. 네. 사령관님께서 상부 지시로 문을 부시고 국회의원 끌어내라. 상부라는 게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그때 당시는 장관님도 그 말씀이 좀 있었고 대통령 말씀도 있었습니다. 네, 이 전 준장은 어제 재판에서요. 상부는 장관과 대통령을 지칭하는 표현이다라고 말하면서 함축적으로 이 상부라고 대통령을 말한 것이다라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 이 상부라는 표현을 놓고도 좀 진실 공방을 벌여보겠다. 뭐 이런 의도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를 좀 따져서요.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려고 하는 건데요. 하지만 저희가 기록을 쭉 살펴보니까 윤 전 대통령조차도 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자신을 사령관들의 상부다라고 인정을 한 바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공직 생활을 하는 사람이 상부로부터 어떤 자기가 이행하기 어려운 지시를 받았을 때는 대통령님 지금 또는 장관님 지금 국회에 우리 요원이 15명 정도 또는 20명 안 되는 인원밖에 없고 네. 본인이 스스로 팩트 체크를 했네요. 네, 이 말대로면 대통령은 상부가 맞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제주 앞바다에 이렇게 거대한 흉물스런 구조물이 떠 있습니다. 원래 로켓 발사대로 쓰려던 게 좌초되자 방치된 건데 관광객에겐 흉물이고 어민과 해녀에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입니다. 해녀상 너머로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차귀도가 보이는데 이 해상자원보호수역에 대형 철제 구조물이 기우뚱 빠져 있습니다. 한 민간 우주기업이 제작한 길이 32m, 폭 20m, 275톤급 바지선 형태의 로켓 발사대인데 농구장 크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지난해 11월 강풍과 높은 파도에 해안 가까이 떠밀려와 자초됐습니다. 구조물이 보이는 이곳 올레길은 드라마 촬영지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여기 12코스를 걷다가 너무 아름다운데 저게 오게티인 것 같습니다. 발사대가 바다에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좌초돼 있는지 드론을 날려 촬영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뾰족한 내 기둥은 금세라도 수면을 덮칠 듯 40도 이상 넘어갔고 고방용 체인과 로프도 엉성해 보입니다. 6개월 이상 인양을 기다리던 주민은 속이 탑니다. 여기 다 조업하고 여름에는 한치 안 가는데 강원도에 가서 딱 세워놓으면 됩니까? 태풍 오면은 계속. 해녀들은 목숨을 위협하는 흉기와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위험해가지고 땅 아래 강건했고 소라서도 우리 나사내지 못하게 그저 쩐들에 피어해가지고 아물지. 업체의 공유 수면 사용을 허가했던 제주시는 소극적입니다. 신속 조치 요구까지만 내렸습니다. 문서 몇 번 보냈고요. 해당 기업은 안전한 예인을 위해 늦어졌다고 해명합니다. 인양업체와 함께 논의를 완료해서 지금 빠르게 인양을 추진하기 직전이고요. 장마와 태풍을 눈앞에 둔 주민들은 결국 집단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